원래는 일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음식을 했고, 다음에 이제 한국 음식을 했는데, 첫 번째 만든 건 제가 김치찌개였어요. 그 김치를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보내주셨는데, 김치 자체도 이제 테이스팅을 해보고 했을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도대체 너 뭐가 문제냐고 그러더라고요. 열정이 있으면 가능해요. 여기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3호점입니다. 위치는 차이나타운에 위치해 있고요. 레스토랑 이름은 싸이우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서호고 중국의 유명한 호수 이름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 100년이 넘었고요. 이 식당은 1920년대부터 영업을 하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한 60년, 70년 정도의 이제 역사가 있는 그런 식당이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싶죠. 음식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적으로도 경험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3호점을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님들도 여기 오실 때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장소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십니다. 근데 분위기 자체는 좀 현대적인 거고 음식도 퓨전을 하지만 이런 분위기 자체도 이제 좀 퓨전 분위기. 16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왔고요. 그 전에 한국에서 일식을 시작했고 여기에서도 일식을 하다가 이제 음식에 대한 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프랑스 요리학교 르꼬르둥 블루라는 데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밴쿠버에 돌아와서 프로방스 메리나 사이드라고 하는 프랑스 식당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랑스 음식을 이제 하게 됐죠. Oh, bonjour. Bonjour. How are you? Nice to see you. Yesterday. You're so suntan too. I just got a fresh one. 인간적으로도 제가 참 좋았던 건 뭐냐면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선입관이 전혀 없어요. 선입관이 전혀 없고 물론 화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내시고 보통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셰프들이 되게 화를 내기 쉽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금 당장에 서빙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맞춰서 딱 음식을 내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이제 그런 거 없으시고 스무스하게 이제 모든 것들을 해 나가죠. Last. 정말 큰 그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Release stress. 예, 그 스트레스 좀 덜 받으라고 이렇게 저희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식이에요. 이런 게 여기 집에 온 거 같죠? I feel like I'm home. Yeah. Comfortable. 야. 거기는 브런치도 하는 가게였으니까요. 8시간, 8시간, 16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번 다 해보겠다. 딱 하는 말씀이 도대체 너 뭐가 문제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빨리 배우고 싶고 여기 있는 모든 걸 이해하고 싶으니까 그러려면 여기에 더 오래 있고 해야지만 이제 모든 걸 이해하기 좀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 뭐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생활을 한 1년 넘게 했어요. Board? The paper cardboard. I put the cardboard here and I slipped. Yeah, because you were working late and then opening brunch. Yeah, that's why. Yeah. Oh, yeah, yeah. 여기서 잤어요 제가 맨날. 졸리니까 가기. 아니. 저녁에 서비스 끝나고 아침에 브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집이 너무 머니까 그때는 여기다가 그 종이 판자 하나 깔고 여기 잤습니다. 일이 끝나고 가게에서 이제 술을 먹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이런 시간이면 그 식당에서 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이제 다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힘들거나 고통스럽다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다른 이제 차원의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죠. 제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고 식당을 오픈하는 순간부터도 많이 도와주셨고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건 첫 번째 만든 건 제가 김치찌개였어요. 그 김치를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김치 자체도 이제 테이스팅을 해보고 했을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프랑스 식당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김치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부대찌개 같은 이런 개념인 거였죠. 제 자신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찾은 거죠. 제가 여기서 성공하고 이러고 싶으면 물론 일식을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프랑스 음식을 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한국인인 제 자체가 한국 음식으로서 성공을 하면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일식이
미식이나 프랑스 음식을 접하고 그 음식들을 해오다 보니까 음식의 공통 분모들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걸 제대로 지키고 이러다 보면 국경에 상관없이 같은 음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 4월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프로방스를 관두고 한 2개월 있다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오픈할 때 셰프가 4명이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고 나름대로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음식에 대한 이해가 빠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볼까?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마침표가 찍을 때까지 사실 한 2시간 정도에 끝났어요. 그냥. 소고기 부위 중에 가장 비싼 부위가 이제 이 텐더로인이긴 하지만 제가 육회를 먹을 때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먹을 때 식감.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통두깨살이나 막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질겨요. 요거는 일단 냉동한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 굉장히 먹으면 이제 부드럽죠. 트러플 잡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잡채는 안 했는데 이제 한국 분들이나 이제 외국 분들이 좋아하는 하나가 이제 이 잡채여가지고 그럼 잡채를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여기 한국적인 요소를 이제 하나를 더 넣습니다. 떡갈비입니다. 미트볼 파스타 같은 저희 베스트셀러죠. 사람들이 어딜 가서 먹을 때 아 저 가게 뭐 먹으러 가야지 라는 게 이제 없었던 것 같아서 그냥 저희가 딱 정한 건 한국식 프라이 치킨, 바베큐. 열 때 제 생각은 뭐였냐면 1, 2년을 그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이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한국식 치킨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전략은 무엇인가? 앞으로 올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거, 그 식당들이 할 수 없지만 현지에서 먹힐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현지인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한식 음식들을 이게 저희가 구비를 해가지고 이제 영업을 했었죠. 지금은 상대적으로 한식의 매출이 이제 거의 한 반반 정도로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식을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더 많이 찾으시고 즐겨하시죠. 치킨만 주문하는 테이블은 거의 없고 한식만도 주문하는 테이블이 없어요. 같이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가게를 오픈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이제 외국인 손님들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다른 식당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This is one of my favorite. So we used to have this with Somac. Somac with these three usually goes first because I'm originally from Sri Lanka. I like spicy food. So in Vancouver, you can't really find that many places to cook that kind of dish in spicy way. So this is one of the best dishes that I found. 제가 여기 처음 온 16년 전하고 비교하면 상전 벽해와 같은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를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식당에 가서 이렇게 보면 한국 분들은 뭐 거의 10%도 안 될 정도로 전부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인종들이 와서 한식을 찾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단편적인 뭐 한 차례 방문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거의 한국 음식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살아있는 게 좀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걸려져 있지만 만져보면 움직이지 않네요. 이제 요거는 살짝 이제 패스하고 밴쿠버가 좋은 게 여기는 정말로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자기네 나라 음식들이 생기는 거고 그런 식당이 생기고 벌써 이미 마켓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플레이버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이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한식을 여기에서 더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될지. 신청해야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일단 지금 사무점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빗을 제가 인수를 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좀 손본다든지 그리고 그 컨셉을 바꿔서 여태까지 영업을 해왔다면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프로퍼티를 사서 이제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인테리어나 주방 시스템이나 이런 걸 뭐든지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제 좀 설레죠.
저희 첫 번째 정말 저희 자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돈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음식보다는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만이 더 많은 손님들을 볼 수 있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이제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좀 더 대중화된 음식을 하고 싶습니다. 고수의 의미는 저희가 알고 있는 마스터라는 고수가 있는 거죠. 우림의 고수처럼 최고가 되고 싶다. 그 최고가 되고 싶은 거는 이제 제 어떤 이상인 거고요.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처음에 음식 일을 했을 때 제 마음을 고수하자는 의미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만 지킨다면 그걸 고수할 수 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